블랙박스는 역시 마이딘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는 마이딘이 최고입니다. 마이딘 블랙박스 제공 KUMC 6월 26일 저녁 뉴스입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에 4만 명 가까이 나오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부 주에선 영업을 재개한 사업장을 다시 문 닫게 하는 등 비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2월 미국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25일 하루 만에 39,97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50개 주 가운데 32개 주에서 신규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11개 주에선 5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에서 2달 만에 언론 브리핑을 주도한 펜스 부통령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는 지역은 16개 주에 불과하다며 34개 주에선 안정화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발병 그래프를 평평하게 하는 등 확산을 늦췄다고 평가하고 경제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부 주에선 경제활동 재개 조치를 되돌리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도 영업을 재개한 술집과 물놀이 시설 등을 다시 문 닫게 하고 식당은 영업을 계속하되 손님을 정원의 50%까지만 받도록 했습니다.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주는 추가적인 경제 재개 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DC 당국은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젊은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은 25일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홍콩 자치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관료와 홍콩 경찰 등을 제재할 수 있고 이들과 거래한 은행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하원 표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크리스 베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려고 행동한다면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공동 발의에 참여한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해 중국이 홍콩에 남은 자유를 파괴하기 전에 손을 떼라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한국 뉴스입니다. 대북 강경론자로 꼽히는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대북 군사조치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체제가 생각보다 취약한 상태라며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면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미군의 희생과 전쟁 비용을 대가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회고록인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해 유명세를 탄 볼턴 전 보좌관은 24일 미국 위소리 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사회자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지금 군사조치가 있어야 하느냐고 묻자 군사조치는 적절치 않다. 북한은 2,500만 명이 갇혀있는 수용소와 다름없어 반드시 내부에 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에는 북한을 내부에서 붕괴시키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나도 김정은 체제를 내부에서 무너뜨릴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생각보다 취약하다. 전체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약했는지 알고 놀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협조해주면 더 쉽게 붕괴하겠지만 당장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핵무기를 비롯해 대위성 무기 개발 그리고 사이버 전사 육성과 국제무역체제 남용 등 많은 분야에서 대미 전선을 확대한 만큼 북한 문제를 두고 중국과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국의 분단은 일시적이며 부자연스럽고 궁극적으로는 해결될 것이다. 통일될 것이라며 남북통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관건은 통일이 김정은의 요구 조건에 따라 이뤄질 것인지 아니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인 한국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이뤄질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통일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고 지적하며 북핵을 해결할 시간이 이란 문제보다 더 촉박하다. 위기가 더 심화하기 전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미국의 목적은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중국과 대북 문제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좀 더 일찍 중국과 의견을 나눴다면 북핵을 폐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해 논의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2라운드인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패배하면서 남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의 기소 강행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지난 24일 오후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불기소 권고를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사심의위원들은 절대 다수가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위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은 충분한 수비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사심의위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앞서 8차례 모두 권고안을 수용했던 만큼 검찰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종합경찰서는 설교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경찰과 전 목사는 올해 1월 경남 진주의 한 체육관에서 열린 신년 구국기도회에서 조국 논문을 읽어봤더니 결국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교회는 없애야 한다고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전 목사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이 고소를 한 사건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전 목사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미래통합당 등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과 대통령은 간첩 등의 연설을 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가 집회금지와 보증금 5천만 원 등을 조건으로 56일 만에 보석 석방됐습니다.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일부러 사건을 들춰내어 검찰에게 사건을 넘긴 것은 종교적인 탄압이며 윗선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경찰의 꼼수가 있다는 중론입니다. 다음은 한인타운 뉴스입니다.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업회 미 서부위원회는 6월 25일 오후 12시 LA 소재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6.25 참전 유공자와 한인회 등 주요 단체장을 초청하여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박홍기 회장은 감사 인사를 통해 유공자님들의 희생과 헌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하였고, 김혜룡 6.25 유공자회 회장은 한인사회의 6.25 기념 행사에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평양 진격 선봉중대장이었던 김봉건 예비역 대령은 6.25를 회상하며 잠시 과거의 무용담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어 박경재 총영사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LA 한인회, 대한인국민회 고엽제전의회, 농심 경동선물센터 등에서 선물 증정과 함께 10여 년 만에 6.25 노래를 재창하였고 전우여 잘자라를 다 함께 부르고 내년 행사를 기약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최만규 육군협회 지부장은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무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또한 표세우 주미 국방무관, 김인건 옥군훈련소장, 신상균위작전사령부 참모장도 화상으로 70주년 격려와 감사 인사를 보내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인사들로부터 우리 육군에 대한 무한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은 남가준의 심각한 수준의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도 민원실 내 다양한 방역 대책을 통한 지속적인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원실 내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을 위해 4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실 예약제를 지속 운영 중인 한편 직장 내 탄력근무제는 6월 15일부터 정상근무 체제로 복귀하여 영사민원 처리량을 늘리는 등 코로나19 사태에도 동포사회의 영사민원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총영사관은 앞으로도 민원실 내 감염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며 코로나19 확산세가 호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민원실 감염 예방을 통한 총영사관의 지속적인 영사민원 서비스를 위해서는 방문객의 방역대책 실천이 매우 중요해 민원실 방문하는 교포들 중 기저질환자 및 감기 기침, 발열 등 증상자는 방문을 삼가해주고 민원실 입구 발열 체크에 협조해주기 바라며 민원실 내외의 개인 간 2m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 염수, 개인 마스크 착용, 민원실 내 비치된 손세정제 수시 사용하기와 개인 필기도구 소지를 해야 하며 방문 전 꼭 예약을 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내 불필요한 대화 및 이동을 삼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랙박스는 역시 마이딘 블랙박스입니다. 이상 이승주, 강수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라면 마이딘 블랙박스입니다. 마이딘 블랙박스 제공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